여기 불 들어왔니? 오케이. 자, 해볼게요. 그냥 쭉 넘어가서 우리 제일 마지막에 있는 세 문제 볼 건데, 그 나머지 또 조금 뭐 거슬리는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레벨 2까지는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레벨 3 관련된 부분들은 친구들이 풀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내가 앞에서 한번 풀어드릴게요. 원이고 좀만 더 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A, B, C, 여기가 D고 이 점이 Q가 되고 여기가 P라고 잡혀 있는데, 지금 문제를 보면 A, B, C에 대해서 선분 A, C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했고, A에서부터 P까지 해당하는 길이 밑에 줄 보시면 A에서부터 P까지 해당하는 길이를 루트 10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루트 10이래요. 그치? 근데 2대 1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P에서부터 C까지 해당하는 이 길이가 2분의 루트 10이 돼야 되고요. 이거 맞니? 이렇게 돼야 되고, 자, 그리고 위로 다시 올라가서 점 A를, 두 번째 줄 가운데부터 점 A를 지나고 직선 BC와 평행한 직선, 여기 밑줄 그으셔야 돼요. 도형을 파악할 때 평행이라는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BC와 평행한 직선이 주어지고 얘가 Q라고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잡히는 거야. 요거 이해되니? 얘들아, 그러면 평행선이 주어졌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여기에서 평행선에 해당하는 성질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평행선이라고 하면 너희가 이용하는 거 첫 번째, 대체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게 억각과 동의각이야. 두 번째, 닮음에 해당하는 조건이 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아이디어를 뽑아낼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 됐지?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뭐 블라블라블라 쭉 주어져 있고, 그 다음 봐봐. 세 번째 줄에서 선분 PQ에 중점 D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맞아요? 그래서 요 길이 P에서 D까지에 해당하는 길이랑 D에서 Q까지에 해당하는 길이가 서로 같다라고 주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됐니? 문제에 주어져 있는 거야. 내가 찾은 게 아니라 문제에 이미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코사인 ACB가 5분의 2 루트 5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세타라고 볼 거고, 코사인 세타에 해당하는 값이 나는 루트 5분의 2라고 쓸 거고요. 그러면 사인 세타에 해당하는 값은 뭐가 돼요? 루트 5분의 1일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가 각각 나눠서 문제에 대한 정보를 뽑아낼 수 있을 것 같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됐지?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러면 얘들아, 여기에서 봐봐. 이거를 바로 찾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번 문제에서는 얘네가 서로 뭐니까? 서로 평행이라고 주어져 있지? 평행이라고 주어져 있고, 따라서 여기가 세타가 되면 억각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가 세타가 됩니다. 맞아요? 그지? 그리고 얘네 둘이 서로 뭐가 되니까? 막곡지각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주어져 있는 요 모래시계 형태 있지? 이 모래시계 형태의 요 두 삼각형은 서로 어떤 관계가 돼야 돼? 닮음 관계가 돼야 돼요. 이거 맞아요? 그래서 요 성질을 이용하게 되는 거야. 괜찮니? 요 성질을 이용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럼 우리는 지금 삼각형에 해당하는 대응점까지 지켜지면서 한번 써주면 삼각형 P 기준으로 P, A, Q 삼각형이랑 닮음인데, 삼각형 P, C, B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여기 주어져 있는 상황 보시면 PC와 PA가 서로 대응변이 되기 때문에 얘네의 길이 B 몇 대 몇? 2대 1이 이 두 삼각형에 해당하는 뭐가 되는 거냐면 닮음 B가 되는 과정입니다. 요거 이해됐어요? 그치?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지금 B에서부터 Q까지에 해당하는 요 길이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모르잖아? 이 길이를 우리가 만약에 A라고 볼게요. 요거 괜찮니? 얘 A라고 보면 P에서부터 Q까지는요, 얘네가 서로 대응변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네는 몇 배 돼야 돼? 2배 돼야 돼. 따라서 얘가 2A인데, 근데 D점이 PQ의 중점이니까 P에서부터 D까지에 해당하는 길이가 A가 되는 거야. 요거 맞아요? 이거 이해됐지? 이렇게 된다. 지연증 됐어요?
그럼 이렇게 됐으면 봐봐. 내가 선 하나 더 그을 건데 뭘 그을 거냐면 A에서부터 D까지 그을 거야. 알았지? A에서부터 D까지 선, 보조선을 하나를 더 요렇게 그었어. 이렇게 긋고 각각 요렇게 내접하는 사각형으로 하나를 만들어주게 되면 됐니? 그러면 여기가 원주각으로 가게 크기가 같아지게 돼. 맞니? 얘네도 가게 크기가 같아지게 되는 거고. 요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PAB 삼각형이랑 PDC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 되는 거야. 요거 이해돼? 됐지? 됐지? 그래서 여기까지 나오고 다시 한번 봐주게 되면 삼각형 PAB와 닮음인데 삼각형 PDC가 닮음이야. 요렇게 닮음이야. 요렇게 닮음이야. 요렇게. 그지? 그럼 얘네 둘 사이에 해당하는 대응변의 닮은 B를 찾아주게 되면 뭐랑 같아야 되냐면 루트 10대 A에 대한 비율과 맞아? A 대 2분의 루트 10에 해당하는 비율이 같아져야 돼. 이건 비례식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거잖아. 그지?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A제곱의 값이 5가 나오게 되면서 우리가 A의 값을 루트 5라고 정확하게 구할 수 있게 돼요. 됐어? 되니? 이렇게 구해지게 되는 거고. 자, 이번 문제 이제 마지막 마무리만 지으면 되는데 나머지는 계산 그냥 마무리하는 거다. 자, 그럼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봐. 요 삼각형에 해당하는 정보 중에서 요 각 정보 알고 PC 길이 알고 이제 B에서부터 P까지 해당하는 이 길이가 루트 5라는 것도 알고 있잖아. 맞지? 그러면 누굴 구할 수 있냐면 B에서부터 C까지에 해당하는 요 길이를 뭐를 통해서 구할 수 있냐면 코법을 통해서 구할 수 있어요. 맞아요? 요걸 맞지? 이거 이해됐니? 맞잖아. 코사인 루트 5분의 2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B에서부터 C까지 해당하는 길이를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잖아. 맞니? 이해됐지? 이렇게 구하고 난 뒤에 너희는 다시 한번 여기에 해당하는 세타 값 알고 삼각형을 이만큼 키워서 똑같이 코사인 법칙으로 A에서부터 B까지 해당하는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돼요. 맞아? 그러면 여기까지 구하면 원에 대한 반지름을 다시 사인 법칙으로 넘겨서 생각하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요거는 계산하는 건 너희가 마무리하시고 범서가! 야! 자, 나는 일단 설명을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할 건데 얘들아 나머지 계산 너희가 하셔야 된다. 봐봐. 처음에 문제에서 보니까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AQ랑 BC가 서로 뭐랴? 평행이래. 평행선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성질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 억각과 동의각에 해당하는 정보나 닮음을 이용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는 거야. 이거 맞아? 이렇게 됐고 문제에서 보니까 PQ 얘들아 이런 거 잘 봐야 돼. PQ에 해당하는 중점이 D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얘네 길이가 서로 같은데 맞니? AC에서 P도 똑같이 2대1로 내분을 하고 있었고 맞지? 이때 얘네 서로 모래시계인 두 삼각형이 서로 뭐가 되니까 닮음이 됐으니까 닮음비를 따져주면 얘네의 비율이 몇 대 몇이 되고 1대2가 됐었고 맞지? 그러면 요 A에 대한 길이랑 P에서부터 Q까지 해당하는 길이가 1대2로 2A가 되고 중점이 잡혔으니까 PD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야. 맞지?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뭐를 써주는 거야? 요 삼각형이 서로 뭐라는 거? 닮음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맞아? 네. 맞지? 닮음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비례식 세워서 뭐를 구해주면 돼? A를 구해주면 돼. 그러면 작은 삼각형에서 쌉업 써주, 다시 코법 써주고 큰 삼각형에서 코법 써줘서 AB에 대한 길이가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사인 법칙 통해서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거 정리 한번 하시고 나도 이거 마지막 계산까지는 안 했는데 친구들은 이거 계산하는 거 연습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마무리까지 쭉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자체가 반복적으로 중등 도형에 해당하는 내용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을 했었고 사버코법이 다른 삼각형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너희 입장에서는 어렵다 이런 것보다 계산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지쳐요. 그래서 집중력 떨어지면 깔끔하게 틀리는 형태의 문제가 돼. 알겠지? 그래서 푸는 방법 숙지하시고 몇 번 연습을 하셔야 학원이래. 학교 내신에서 나타나게 됐을 때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수 없이. 그래서 이거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웁니다. 지워도 되죠?
밑에 있는 거 레벨 3의 2번 볼게요.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문제에서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AC를 2등분, 이게 2등분하는 거예요. 중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 두 길이가 같고 BC 길이까지 서로 다 같아지게 된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난 여기 그냥 내 편하게 쓸게. 여기 세타,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각을 지금 정보를 3개를 쓸 건데 굳이 따지면 이 세타나 알파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로 줄이셔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지? 이건 그냥 편하게 쓰는데 일단 내가 이렇게 쓰고 진행을 해볼게.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너희한테 주어진 게 sin BCA, 여기 루트 2라는 거 먼저 쓰자. sin BCA, 세타에 해당하는 값이랑 sin 세타랑 그 다음 ABM, sin 베타에 대한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 주어져 있냐면 6대 5루트 2라고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제 너희한테 준 거야. 맞지? 보통은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되면 동일한 삼각형에 대해서 동일한 삼각형에 대해서 사인 비율을 주면서 대변의 길이비를 찾으라는 형태가 되는데 지금 얘네 세타와 베타가 서로 다른 삼각형에 배치되어 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정확하게 대변의 길이비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이해되셨어요? 다른 조건들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요거는 일단 동일한 삼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자 다시 이야기한다. 세타와 베타가 같은 삼각형에 있는 각이 아니기 때문에 대변의 길이비로 넘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야. 요거 이해돼? 됐니? 범서가 이해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그냥 비례식을 풀어서 어떤 거를 얻어낼 거냐면 사인 베타를 그냥 이 정도로 그냥 퉁칠 거예요. 괜찮나요? 이렇게 일단 바꿔놓고 생각을 할 거야. 자, 그리고 옆에 적어놔. 옆에 뭐라고 적을 거냐면 너희 이 아저씨 알아요? 파푸스. 배웠어? 예. 내가 한번 해줬던 것 같긴 한데 기억나니? 파푸스의 중선 정리가 뭐냐면 삼각형이 대충 못생겼어. 이렇게 우리 얼굴이 좀 비대칭이잖아. 그치 강우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 봐봐. 얘네 양변의 길이를 A와 B라고 잡아주고 요 양쪽 변의 길이를 여기가 중점이야. 잡아주고 나서 여기를 D라고 잡아주게 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무엇과 같냐면 C제곱 플러스 D제곱이랑 같은데 이 C제곱 플러스 D제곱이 몇 배? 2배와 같아지게 된다는 게 파푸스의 중선 정리야. 됐니? 그러면 내가 이거를 지금 왜 이야기를 하냐면 삼각형에서 한 변의 중점으로 선을 이어주면 얘가 중선이 되는 거잖아. 지금 이 상황이 그 상황이야. 그래서 지금 주어져 있는 요 친구는요. 요 친구는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이용할 수 있는 형태가 돼요. 요거 됐어? 너희 기억이 안 나겠지만 이게 그제 내가 지난번에 예전에 너희 이제 중간고사 대비할 때 요 문제를 풀었을 때 나도 요렇게 안 풀었었는데 그제 우리 홍 선생님께서 나한테 요 문제에 대한 질문을 했었어. 근데 쳐 존다 저거. 아저씨! 그래서 최적화를 하려고 찾아보다 보니까 요거 이용하는 게 편하더라고. 그래서 요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지금 A에서부터 M까지에 대한 길이를 여기를 각각 X라고 잡을 거고요. AB에 대한 길이를 Y라고 요렇게 한번 잡아볼 거예요. 요거 괜찮니?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 전체 삼각형 ABC에서 뭐를 이용하면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이용을 해주게 되면 Y제곱 플러스 X제곱이 무엇과 같아지게 되냐면 2배의 X제곱 플러스 2와 같아지게 돼요. 그래서 Y제곱이 X제곱의 플러스 4가 됩니다. 됐어요? 이렇게 되고 그럼 Y를 루트 X제곱 플러스 4 정도로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맞아?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자 그리고 나서는 뭐를 이용을 할 거냐면
4법을 이용을 할 거야. 근데 이 4법을 오른쪽 아래에 있는 BCM 삼각형에서 한번 이용을 할 거고 왼쪽 위에 있는 ABM 삼각형에서 한번 이용을 할 거야. 요거 됐니? 꼬아? 할 거라고. 알았지? 한번 해줄게. 해주면 봐봐. 삼각형 BCM M으로 봐주면 세타에 대한 대변. 그럼 사인 세타분의 루트 2는 사인 알파분의 x가 됩니다. 맞죠? 맞아?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삼각형 ABM에서 다시 한번 봐주게 되면 사인 베타분의 x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분의 루트 x제곱 플러스 4가 되는데 맞니? 근데 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뭐랑 같은 거야? 사인 알파랑 같은 거야. 그래서 이럴 때는 너희가 그냥 눈치껏 바로 뭐라고 써주시면 돼? 사인 알파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야. 요거 되셨지? 그럼 봐봐. 지금 여기에서 뽑히는 게 뭐가 뽑히냐면 사인 베타는요. 루트 x제곱 플러스 4분의 x에 사인 알파가 곱해진 형태예요. 맞아요? 그지? 이렇게 되는 거고 위에 있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져와 주면 사인 세타는 x분의 루트 2에 사인 알파가 곱해져 있는 이런 형태거든. 맞지? 그래서 이 사인 세타에 대한 요 식을 우리가 어디에 대입을 할 거냐면 여기에다가 대입을 할 거야. 그래서 대입을 해서 친구들이 식을 정리를 해주면 6분의 5루트 2에 사인 세타가 x분의 루트 2의 사인 알파가 될 거고 괜찮아? 그러면 위에 거 계산하면 요거 계산하면 10이거든. 그러면 약분 가능하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3분의 5의 x분의 1의 사인 알파요. 요런 식으로 바뀌어요. 되니? 그치? 그럼 봐봐. 사인 베타가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3x분의 5의 사인 알파라고 주어져 있고 또 얘라고 주어져 있는 거잖아. 맞지? 맞아. 식이 두 개잖아. 누구에 대한? 사인 베타에 해당하는 식이 두 개잖아, 지금. 맞아요? 그러면 얘네를 풀면 어차피 사인 알파는 뭐가 아닐 거니까 0은 아닐 거기 때문에 그럼 얘네 약분을 해놓고 우리가 뭐를 구할 수 있는 형태가 되냐면 x를 구할 수 있는 형태가 된다고. 요거 이해됐어?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얘네를 계산을 해봐. 그럼 루트 x제곱 플러스 4분의 x는 뭐가 되니까 3x분의 5가 될 거고 지금 얘네를 어떻게 할 거냐면 제곱을 할 거다. 제곱을 해주면 x제곱 플러스 4분의 x제곱은 9x제곱분의 25가 되고요. 맞아요. 그럼 해결이 바로 안 되네. 자, 이렇게 되고요. 요거 내가 위로 가져갈게. 자리 없어서 위로 가져가서 다시 한번 써주면 9x 4제 잘 안 보이지? 잘 보이니? 내 눈이 심심해서 그런가? 9x 4제곱은 25x제곱에 플러스 100이 되고 이항시켜서 식을 다시 쓰면 9x 4제곱 마이너스 25의 x제곱에 마이너스 100은 뻥이 되거든. 이거 인수분해 하면 돼. 얘 x제곱에 9x제곱으로 잡고 마이너스 5에 20으로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크로스 했을 때 가운데 나타나게 되거든. 마치 이건 내가 한 거고 너희 할 때 시간 좀 걸릴 거야. 왜냐면 3x제곱부터 시작할 거잖아. 여기까지 됐니? 20 마이너스 45 됐지? 그래서 결국 너희가 뭘 얻냐면 x제곱 마이너스 5랑 9x제곱 플러스 20이 뭐가 된다라는 거 뻥이 된다라는 걸 얻어낼 거고 그럼 따라서 x제곱에 해당하는 값이 뭐가 돼? 5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뭘 얻은 거냐면 얘 하나 얻은 거예요. 됐어? 문제에서는 너희한테 뭘 구하라고 하냐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맞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얘들아 여기 세타 값을 기준으로 봐주게 되면 양변은 2x와 x가 된단 말이야. 맞아? 그러면 얘는 2분의 1에 곱하기 2x제곱에 사인 세타가 돼. 그럼 우린 뭐를 구해야 되냐면 사인 세타 값을 구해야 된단 말이야. 얘만 남아있는 상황이야. 우리 x제곱값 알잖아. 맞아? 맞아!
그지? 그럼 얘를 구할 건데 저놈은 어디에서 구할 거냐면 요 삼각형에서, 이거 어떤 삼각형이든 상관없어. 요 삼각형에서 난 코사인 법칙 쓸 거야. 코법을 써주면 2는 제곱제곱의 합이니까 2x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양변 곱해서 x제곱에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거든. 근데 x제곱이 뭐였으니까? 5였으니까 이거 정리를 쭉 해주게 되면 코사인 세타에 해당하는 값이 5분의 4가 돼. 그러면 사인 세타는 뭐가 돼요? 5분의 3. 그렇지, 5분의 3이 돼요. 그럼 이걸 어디에 대입하면 돼? 위에다가 대입해주면 돼. 자, 그럼 2분의 1에 뭐를 곱하고 2를 곱하고 x제곱은 5였고 여기에다가 뭐를 곱해주면 5분의 3을 곱해주면 넓이가 몇이다? 3이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2번 문제가 좀 웃긴 게 이게 나름대로 최적화한 거예요. 계산이 덜 복잡한 형태야. 그래서 요 2번은 영상 한번 다시 보세요. 영상 한번 다시 보시면 내가 문제를 풀 때 정말 노력을 많이 했거든. 최적화시키려고 노력을 한 건데 일단 하나를 먼저 알려드리자면 우리가 파푸스 중선 정리를 통해서 y값에 해당하는 정보를 이렇게 빨리 뽑아내는 게 편해요. 이거 이렇게 못 뽑아내면 조금 식이 더 길어져. 그래서 중선 정리 이용해서 너희가 얘를 뽑아냈다라고 보면 그 다음은 각각 삼각형에 해당하는 쌉업을 이용하고 맞지? 그리고 한 식을 주어져 있는 사인 베타와 사인 베타와 사인 세타에 해당하는 관계식에 대입을 해서 우리 사인 베타에 대한 식을 사인 알파에 대한 두 식으로 나눠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얘네를 갖다라고 쳐주면서 방정식 이용해서 x제곱에 대한 값을 구할 수 있고 그럼 x제곱의 값을 구했을 때는 삼각형의 넓이가 다음과 같은 수식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인 세타 값이 필요한데 그럼 코사인 세타를 구해도 해결이 되니까 지금 우리가 모든 변의 정보를 알고 있어서 여기에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코사인 세타 5분의 4인 거 구하고 사인 세타 5분의 3인 거 나타나니까 대입해서 문제 마무리가 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말로 하면 편한데 직접 계산하면 단계가 조금 제법 귀찮고 많은 형태라서 너희 직접 풀어보긴 해야 됩니다. 알겠지? 네. 저 파푸스 좀 처음에 안 쓰고 그냥 하면은 코사인 법칙부터 써야 돼요? 코법 따로 써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귀찮게 나와요. 코법을 그러면 코사인 법칙을 쓰면은 저기서 미지수를 잡고 또 해야 되는데 A, B 어차피 똑같이 미지수로 잡힐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쓰고 여기 크게 여기에서 한번 써주면 이게 루트 x제곱 플러스 자라는 게 등장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 근데 그 과정이 조금 기분 나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푸는 거를 추천을 하는 거고. 됐니? 이렇게 풀립니다. 그래서 좀 어렵긴 한데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내가 가서 시험지를 나눠주고 와야 되거든? 좀만 기다려줘. 준엽아, 벌써 자? 하나만 더 하고 자면 안 되고. 정답 공섭이 머리 안 감았다. 뭘 아까 왔어?
안 까봤을 수도 있지. 왠지 뻑쳤네. 그래서 어디 가면 어디 가봤어? 어제 새벽 3시인가 4시. 아 오늘 새벽 3시 까먹고 잤거든. 뭐야 뜬 거야. 너무 귀찮아서 그냥 나왔네. 새벽 3시 갈비씨가 냄새 맡아보고. 무슨 소리? 즉 사실 나는 이 문제 너희 이 문제 쉽게 푼 친구들이 있을 거거든. 풀어본 친구들이 있나? 아직 안 풀었어요. 민지찡! 화이팅 화이팅! 이 문제 사실 내가 처음에 풀 때는 어떻게 풀었냐면 문제를 미안 나도 제대로 안 읽어. 제대로 안 읽어서 문제를 푸는데 중점이고 평행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3이라고 잡고 1, 마이너스 2라고 잡고 풀었는데 풀리더라고. 끝났어. 그래서 그러고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 AP가 같은 Y 값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려져 있지. 맞지 않아요? 아니에요. 정보가 없어요. 오, P와 Q는 그냥 곡선 위에 있는 한 점이야. 그래서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P점은 그냥 이 왼쪽에 있는 어떤 곡선 위에 있는 점이고 Q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려진 게 나도 이걸 제대로 안 봐서 얘가 중점이고 높이가 같으면 이렇게 잡혀서 그럼 PQ 길이를 왜 구하라고 하는 거야? 잡으니까 20이 바로 나오는데 이래서 끝났거든. 근데 이 문제는 P와 Q가 걔네라는 걸 확정시켜주는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 자 만약 학교에서 이딴 문제가 나타나면 보이는 대로 갖다 찍어서 한번 풀어봐야겠지. 그럼 풀릴 확률이 높아. 근데 그거 말고 일단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진행을 해주면 자 가에서 2배의 코사인 5AQ야. 이런 짜증나네. 5AQ 코사인 각 AQO 플러스 코사인 각 QOA는 C제곱분의 2AB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요 5에서부터 A까지에 해당하는 이 길이를 지금 A라고 하고 있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거든. 이렇게 지금 잡혀있는 상황인데 맞죠? 이렇게 잡혀있는데 너희 삼각형에 해당하는 요 코법 공식이 있거든.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 이 코사인 각 OAQ는 요각이란 말이야. 맞지? 그러면 요 코사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대변을 남겨놓고 나머지 양변을 기준으로 식이 요렇게 돼. 2배의 2A 곱하기 C분의 A제곱 플러스 C제곱의 마이너스 B제곱이요. 요렇게 주어지게 되는 거야. 이게 코사인 법칙으로 요 각을 풀었을 때, 요 코사인 값을 풀었을 때 이렇게 잡혀. 그러면 AQO는 여기 AQO잖아. 그럼 요 각이란 말이야. 그럼 얘에 대한 양변을 기준으로 2배의 BC라고 잡아주고 B제곱 플러스 C제곱의 마이너스 A제곱이요. 이렇게 돼. 플러스 코사인 QOA는 여기죠. 요각이라서 양변 끼인 변이 AB이기 때문에 2배의 AB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마이너스 C제곱은 C제곱분의 2AB가 되는 거고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고 이때 우리가 요 밑변을 보시면 이 날아가면 얘네 두 개 곱하면 뭐가 되냐면 2배의 ABC제곱이 되거든. 그지? 그래서 우리가 양변에 뭐를 곱할 거냐면 2배의 ABC제곱을 이렇게 곱해서 식을 정리를 하셔야 돼. 됐어? 귀찮죠? 됐니? 그러면 첫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분자를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쓸 거냐면 C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과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거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부호 밖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형태로 내가 일부러 써주는 거야. 그래야 합차 공식을 써먹기가 너희가 편할 거니까. 됐니? 이렇게 해서 하나를 쓰고 뒤에 있는 거는 2AB의 C제곱을 여기에다가 곱해주면 분모 날아가면서 C제곱만 곱해져 있는 형태가 되거든.
그지? 그리고 오른쪽에 거 2ab c제곱을 곱해주면 4a제곱 b제곱 이렇게 등장을 하게 돼요. 맞아? 그러면 봐. 여기 c제곱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과 c제곱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음수값을 풀어주는 거니까 합차공식을 통해서 c 4제곱의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에 대한 제곱이 되는 거고, 요거 이해되니? 이런 거 구도 파악해야 계산이 편해지니까. 그럼 뒤에 있는 거는 아유 귀찮다. 이렇게 되는 형태고, 그럼 각각 어차피 c제곱, c4제곱은 각각 소거가 될 거고, 앞에 있는 것끼리 쭉 풀어주면 이 되고요. 이렇게 잡혀서 결국 어떤 게 되냐면 4a제곱 b제곱이랑 여기 안에 처리가 안 되네. 미안하다. 다시 풀어야겠다. 미안. 다시 써놓고 너무 빡세네. 이항시켜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에 대한 제곱의 형태로 이렇게 바뀌게 될 거거든. 맞지? 뭐야? 내가 이렇게 풀었다고? 마이너스 2제곱 맞잖아. 계산 꼬인 게 있나? 신내시고 날아갔고 살렸고 쓱쓱 맞지? 맞고 A, B 소환했고. 너 어디서 계산 틀렸지? 계산 틀린 거 맞나? 오, 미안. 따답따답. 뭐가 문제일까요? 실수 좀 찾을게요. 미안하다. 맞지? 맞지? 이게 플러스네. 미안. 이 병신. 미안. 이게 내가 이항하면서 그걸 잘못 썼어요. 그냥 이항하면 돼요. 지금 얘 이항하면은 마이너스가 되니까 2a 제곱 b제곱이 남아야 되는데 요거 내가 잘못 썼고, 이렇게 되면 양변을 우리가 날려줄 수 있으니까 따라서 c제곱에 해당하는 값이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형태로 이렇게 주어지게 돼. 그래서 우리가 변 길이 정보가 주어지게 되면 이 c제곱이 a제곱 b제곱의 합이니까 여기가 90도가 되는 게 확정이거든. 맞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지금 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요 식에 대한 결과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됐어?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이 정보를 토대로 우리가 봐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O에서부터 A까지는 기울기가 몇이냐면 기울기가 1이란 말이야. 맞아? 그러면 맞니? 그러면 O에서부터 C까지는 기울기가 몇일 거냐면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거란 말이야. 그럼 이 기울기 마이너스 1인 Y는 마이너스 X랑 X제곱 마이너스 2X가 만나도록 하는 점의 좌표를 잡아주게 되면 얘가 1, 마이너스 2가 나와요.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이 나와요. 1, 마이너스 1이 나오고 따라서 우리가 Q점과 O점과 A점을 다 잡아줄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 요거 이해되셨어요? 됐지? 이렇게 잡히게 되고 그럼 이제 그 다음 이거 지워야 돼. 얘들아 그렇지? 요거 지우고 우리가 판단을 해주면 그러니까 가가 그냥 인수분해 삼각함수 정보가 주어졌을 때 인수분해를 하는 형태인데 지금 나 정보를 다시 한번 봐주시면 나 정보는 뭐가 주어져 있는 거냐면 여기랑 봐봐 여기 각의 크기랑 여기 각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인 아니 코사인 각 OPA에 대한 각 얘랑 사인 각 OAQ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 지금 얘네가 지금 서로 같다라고 주어져 있는 거잖아. 맞지? 맞니? 이게 지금 서로 같다라고 주어져 있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사인 값은요. 얘 따지고 보면 뭐랑 같아야 되냐면 얘가 코사인의 입장에서는 이 삼각형에서 얘랑 같은 거야. 맞아? 이거 지금 직각삼각형이잖아. 그지? 그럼 요 각에 해당하는 사인 값이나 이 각에 해당하는 코사인 값이 서로 같을 거거든. 맞죠? 그래서 얘가 코사인 각 OQA랑 같아지게 돼요. 됐니? 다시 이야기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요 각의 크기랑 요 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는 거야. 맞아? 맞지? 얘네가 서로 같다라는 거고 지금부터 조금 귀찮아지는데 나도 풀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돼서 이렇게 설명을 해줄게. 그럼 얘네가 두 삼각형이 주어져 있는데 이렇게 왼쪽 위랑 오른쪽 아래에 삼각형이 주어져 있는데 얘네 각의 크기가 서로 같으면 각각 사인 세타분의 A, 사인 세타분의 A에 해당하는 누가 같아지게 되는 거냐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서로 같아지게 돼요. 요거 이해되니? 이거 이해되셨어? POA 삼각형에서 사인 세타분의 A의 길이나 OQA 삼각형에서 사인 세타분의 A는 서로 같을 거잖아. 맞지? 따라서 뭐가 같은 거야? 외접원 반지름이 같아지게 되는 거야. 맞아? 이거 이해돼? 왼쪽 위에 있는 요 삼각형과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같아지게 되는 거라고. 요거 이해되셨어? 반지름의 길이가 같아지게 되는데 얘는 어떤 삼각형이냐면 직각삼각형이잖아. 직각삼각형은 반지름이 빗변의 길이의 반이야.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부터 우리가 길이를 잴게. 5에서부터 A까지에 해당하는 길이가 3,3까지 가는 거니까 얘가 3루트 2예요. 그지? 5에서부터 Q까지 가는 건 1, 마이너스 1이라고 좌표를 잡았기 때문에 얘가 루트 2가 되는 거라고. 됐어? 그러면 Q에서부터 A는 빗변의 길이잖아. 이거 좌표로 잡으셔도 되고 빗변으로 해서 피타고라스 쓰셔도 돼. 그럼 얘가 루트 20이 나올 거예요. 됐니?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몇이라는 이야기냐면 루트 5라는 이야기야. 맞죠? 그러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삼각형의 반지름의 길이가 뭐니까? 루트 5니까 왼쪽 위에 있는 요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도 몇이 돼야 돼? 루트 5가 될 거라고요. 요거 맞아요? 그지? 근데 이 문제는 나는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시험에 안 나왔으면 좋겠지만 일단 설명을 할 거야.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뭐를 구할 거냐면 외접원을 구할 거야. 정확히는 외심의 좌표를 구하셔야 되는데 외심의 좌표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외심이라고 했을 때는 친구들이 뭐가 필요하냐면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필요해. 맞아? 그지?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뭐라고 하니? 외심이라고 하잖아. 맞지? 근데 너희는 뭐만 알고 있냐면 P에 대한 점의 좌표가 정확하게 주어져 있지 않거든 지금. 그지? 그러니까 우린 O에서부터 A까지에 해당하는 요 변밖에 정확하게 몰라요. 이거 맞아? 그러면
얘는 0,0에서 3,3까지니까 중점의 좌표가 몇이 되냐면 2분의 5, 3,2분의 3이 되고, 그지? 그러면 이 중점을 지나는 수직 이등분선을 그릴 건데, 이 수직 이등분선 위로 다시 쓸게. 변 OQ의 수직 이등분선을 만드는데 얘에 대한 직선에 대한 방정식은 얘는 기울기가 1이었기 때문에 직선은 반드시 누구를 지나고 2분의 3, 2분의 3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x에 플러스 3이 돼요. 이거 이해되셨어요? 요렇게 되고 이걸 봐봐. 요렇게 그러면 수직 이등분선을 그었는데 이 수직 이등분선 위에 뭐가 있을 거냐면 외심 O가 하나 있을 거잖아. 맞지? 그럼 이 외심 O에서 어디까지에 해당하는 원점까지에 해당하는 길이가 뭐가 돼야 된다는 뜻이야? 루트 5가 되는 지점이 뭐라고? 외심에서 원점까지에 해당하는 길이가 루트 5가 되는 지점. 이 외심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외심의 좌표가 되는 거야. 이건 외접원에 접하고 있는 내접하고 있는 삼각형이잖아. 그지? 그러면 외심의 좌표를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외심의 좌표가 뭐가 될 거냐면 a, a 플러스 3이 될 거라고. 맞니? 여기서 어디까지? 원점 혹은 3,3까지 해당하는 길이가 뭐가 되면? 루트 5가 되면 이해되니? 그럼 그 점이 뭐가 된다고? 외심의 좌표가 된다고요. 요거 이해되셨어요? 자, 이 직선 위에 있는 좌표들이 전부 다 뭐가 되냐면 외심의 후보들이 됩니다. 그치? 그럼 그 외심의 후보에서 어디까지? 0,0이나 3,3까지에 해당하는 길이가 루트 5래 라고 하는 점이 뭐야? 외심일 거라고. 지금 이거 이해됐어요?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 a, a 플러스 3에서 어디까지? 원점까지 해당하는 길이를 잡을 거고 a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6a의 플러스 9가 뭐가 되면 돼? 5가 되면 돼요. 요거 됐니? 이니까 우린 a의 값이 1 혹은 2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죠? 그래서 1,2에 해당하는 얘가 외심의 좌표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이해되셨어요? 1 혹은 2인데 1은 요 변을 기준으로 왼쪽 위에 있고 2는 변을 기준으로 오른쪽 아래에 있으니까 우리는 왼쪽 위에 있는 삼각형의 외심을 구하고 싶은 거라서 x좌표가 1이 되는 거고 여기에 대입해서 1,2라는 좌표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됐지? 그럼 이렇게 외심의 좌표를 구하고 나서 이 외접원은 중심점의 좌표가 1,2고 반지름의 길이가 몇이? 루트 5인 1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x-1의 제곱 빡치죠. y-2의 제곱이 5가 되는 거고 되니? 이렇게 되는 거고 얘랑 누구와의 교점이?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요 이차함수의 곡선과의 교점이 하나는 뭐가 되고 하나는 P점이 되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A점이 될 거라서 맞아? 이거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를 대입할 거냐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를 대입을 할 건데 그래서 식이 어떤 형태로 주어져야 되냐면 x-1의 제곱에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의 마이너스 2에 대한 제곱은 5가 되는 형태로 친구들이 식을 정리를 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되니? 이거 이해돼? 근데 이렇게 풀 때 너희 앞에 있는 거 풀면 x제곱 마이너스 2x 등장하거든요. 맞지? 그래서 치환해 가면서 문제 푸시면 돼요. 이거 치환하시고 요거 치환을 해서 쭉 풀어준 다음에 다시 문제를 푸는 형태로 문제에 접근을 하셔야 돼. 됐어? 지금 여기서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고차 방정식에 해당하는 문제풀이가 되는 거니까 요거는 너희가 하시면 되는데 과정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게 이거 개인적인 입장이야. 과정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게 외심의 좌표를 구하는 형태는 중학교 때도 너희가 별로 안 했고 올라와서 별로 추천하지 않는 형태의 도형 접근 방법이야. 그래서 나는 이거는 일단 기분 나쁜데 지금 내가 파악한 바로는 요 3번 문제 푸는 방법이 요 풀이 방법밖에 없어. 다른 건 또 찾아봐야 돼. 그래서 일단 이렇게 숙지를 해주시고
다시 다른 최적화 방법이 있으면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또 알려드릴게요. 네, 지금은 이렇게 푸셔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 알겠지? 여기까지.